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으로 역량이라는 것이 뭔지, 브라인드 채용이 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과 브라인드 채용의 이해입니다. 자, 역량 중심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는 직무 역량 검증으로 채용을 한다는 것이죠. 이 직무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원자가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직무에 그 사람이 성격이 맞는지, 흥미가 있는지, 또 적성이 맞는지, 그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무에 관련된 것만 역량을 하는 것이죠. 다른 그 직무에 관련 쓸데없는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일단 자기를 분석을 해서 또 직무를 분석을 하고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를 분석을 하고 또 자기가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을 분석을 해서 공통점을 찾고 내가 그 직무에 맞는 사람으로 또 그 기업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바로 역량 중심 채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공공 부분은 주로 이제 공공기관이나 국가기관 같은 경우는 NCS 및 블라인드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NCS도 국가 직무 표준이지 않습니까? 해당 직무에 관련된 교육훈련, 자격증, 그 역량만 봅니다. 다른 건 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학력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이런 것들을 하나도 전 따지질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배제하고 역량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직무에 관련된 지식, 또 직무에 관련된 기술, 태도, 그리고 직무 및 인성 역량. 이때 인성 역량이라 하는 것은 그냥 보편적인 인성도 있고, 그리고 그 회사의 인재상, 이것도 인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통 역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 중심 채용에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볼 것은 직무 역량과 인성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브라인드 채용의 이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라인드 채용의 도입 배경은 그동안 사실 우리가 채용 관행을 보면은 그냥 스펙 했었죠. 그래서 해외 연수는 기본이고, 어쨌든 해외에 나가서, 그리고 토익 얼마나 토익 점수라든지 어학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자격증도 직무에 관계없는 쓸데없는 자격증 잔뜩 그런 어떤 스펙 중심의 역량을 키웠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전부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좀 불공정한 채용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직자들이. 그래서 구직자 77%가 불공정한 채용 평가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10명 중 7명은 기업의 채용 공정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간의 채용 관행이었죠. 이것은 불공정한 채용 평가 경험 여부는 경험이 없다 23%, 경험이 있다 77%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은 보통 내정자가 있는 듯한 채용을 봤을 때 지금도 이런 의심을 하는 것도 있죠. 의심이 가는 것도. 또 면접에서 특정 지원자에게만 관심을 가질 수도 있고, 또 부모 배경 등 불필요한 정보를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부모가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든지
본인의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뽑겠다는 얘기죠. 과거에는 특정 조건 필터링을 하고 뭐 의대 소문을 들을 때, 나보다 스펙이 낮은 사람 합격할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는 경험한 내용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펙 중심 채용에 따른 어떤 시간적,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은 기업과 취업준비생 모두 마이너스다 라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죠. 자, 우리가 저도 신입사원으로 뽑혔을 때 80년대는 그러한 어떤 직업훈련이 아니고 이제 사내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했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을. 그래서 한 달 동안 집체 교육을 통해서 뭐 영업에 관련된 것들도 같이 배우고, 영업직하고 막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막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회사의 사과를 막 부르게 하고, 틀리면 다시 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예. 어쨌든 이러한 신입사원 교육 훈련, 근데 요즘은 이런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러한 집체 교육을 통해서 와서도 또 회사 내에서도 사내 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 훈련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훈련 기간이 18개월 또는 18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소요가 됐었죠. 교육훈련 비용은 1인당 뭐 5,960만원 이렇게 교육훈련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뭐 한 저같이 2, 3년 있다가 뭐 그만둡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훈련이 뭐 20.3개월도 있고 28년 된 19개월, 굉장히 기는 거죠. 2013년에는 18개월 줄었고, 최근에는 좀 뭐 3개월 이런데, 이렇게 이제는 그간의 채용이 관행이 돼 있었다. 그리고 신입사원 조기 퇴사율이 30%, 주된 사유는 직무에 부적합하다라는 이유 때문이죠. 그래서 1년 안에 퇴사한 신입사원의 비율이 중소기업은 33.5%, 외국계 기업은 25.9%, 대기업도 21.8%, 공기업 공공기관도 17.5%. 우리가 저렇게 좋은 대기업에 갔는데 왜 그만두지? 이렇게 우리가 의아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는 흥미 또는 직무에 맞지 않아서. 저희 친구도 초창기 때 국민연금에 들어갔는데 사고보 들어갔으니까 지금 계속 있었으면 어떻겠어요? 거의 공단의 거의 2인자가 됐겠죠. 근데 그 좋은 직장을 남들이 생각하기에 그만두고 대기업에 갔었죠. 대기업에 갔다가 또 그만뒀어요. 이런 부작용이 발생될 수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조직에 부정한다든지 낮은 연봉, 열악한 근무 환경, 강도 높은 업무량.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비교적 연봉 때문에 또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이 보이죠. 자, 그럼 블라인드 채용의 개념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이력서에 이런 출신지라든지 생년월일, 뭐 성별, 학력, 외모, 가족관계 등을 쓰면은 그냥 떨어뜨려요. 제가 작년에 서류 심사위원으로 갔었는데, 블라인드 채용 NCS 개념이었어요. 이력서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은 그냥 서류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류를 작성할 때부터 이게 블라인드 채용인지 뭐 이런 걸 써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하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어떤 학교라든지 출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안 쓰니까 뭐 가지고만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본인이 지원한 직무에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공동체에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평가하겠죠. 그래서 직무 능력과 인성 역량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실력으로 평가를 해서 인재를 채용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채용 직무 정보. 자, 직무 기술서를 사전에 공개합니다. 자, 이 직무 기술서라고 하는 것은 그 직무가 어떤 일을 하고 직무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직무에 대한 어떤 어떤 지식을 가져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되는지를 쫙 명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직업기초 능력은 어떤 내용을 보아야 될지를 다 적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용 공고에 바로 같이 함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이 직무 기술서를 보고 우리는 채용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근데 채용 때 직무 기술서를 보고 그때부터 준비한다?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사전에 내가 원하는 직무를 찾아서 그 직무 기술서를 여러분이 만들어 가지고 형식 만들어 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을 준비하고 그 직무에 관련된 경험과 교육 훈련을 받고 또 그 직무에 관련된 그 경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채용 취업 준비를 아주 저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상 정보 요구를 금지한다. 자, 직무 관련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및 경력 항목을 기술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면접관도 면접을 볼 때 뭐 신상 정보를 물어본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불공정저기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예,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이렇게 얘기하면은 벌금 물어요.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회사도. 그래서 그런 건 질문을 아예 안 물어봅니다. 부모님 뭐 하시니 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에 필요한 실력을 평가한다. 이것은 저는 직무 능력이겠죠. 그래서 직무 사항에 따른 이 직업기초 능력,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직업기초 능력, 그리고 및 직무 수행 능력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체계화된 면접을 진행한다. 아까 역량중심 면접에 이러한 경험 면접, 뭐 상황 면접, 그리고 PT 면접, 토론 면접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가 면접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되게 PT 면접 같은 거 많이 선호하고요. 경험 면접 같은 거 많이 합니다. 자, 블라인드 채용 절차를 살펴보면은 자, 블라인드 채용 공고가 나면 블라인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블라인드 필기 평가를 하고 블라인드 면접 평가를 하죠. 자, 채용 공고에는 반드시 직무 기술서를 통해서 직무 요건을 구체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입사 지원서에는 출신 지역이라든지 가족관계, 뭐 신체적 조건, 학력 등을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직무 관련 교육 경험 등은 작성하는 것이죠. 자, 실기평가는 직업기초 능력평가 1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표준 직무를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는 10가지 뭐 수리력, 뭐 언어력, 이 직업기초 10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보고 내 직무에 해당되는 직업기초 능력만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10가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무가 뚜렷하게 정해진다고 하면. 그리고 직무 수행 능력 평가는 요즘은 이제 전공 시험으로 대체하거나 전공 면접으로 대체하기도 합니다. 자, 면접 평가는 아까 얘기한 경험 면접, 내가 그 직무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 면접, 만약에 당신이 그 직무를 수행했을 때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일이 발생이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담당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직무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죠. 이것도 그 NCS 그 항목에 보면은, 그 분야에 보면은 쭉 직무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곳에서 나오지 않으면 현장에 관련된 사람한테 직접 찾아가서 한번 물어보고 뭐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발표 면접, 토론 면접 등이 있다. 예, 이제 보여주기 스펙에서 진짜 실력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능력 단위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취업 희망 분야에서 요구하는 능력별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와 내재화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NCS 능력 단위의 수행 증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교한 이해와 철저한 자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NCS에 대해서는 좀 더 저는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국가직무표준이라고 해서 많은 직무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을 나열하고 현장에서 그 직무에 필요로 하는 자격증도 명시하고, 이런 현장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만든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취업을 준비하면은 이렇게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 안 하고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이제 경험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죠.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고 능력,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고찰을 해서 내가 문제 해결을 했던 그런 경험을 찾아서 이것을 뭘로 만든다? 스토리텔링으로 작성을 쭉쭉쭉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희망기관의 채용 공고에서 어떤 능력 단위를 확인하고 본인의 능력과 경험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스터디 그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단순 암기식 학습은 지양하고 스터디 그룹을 활용해서 실전 연습 및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분야 신문 기사를 읽고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블라인드 채용 단계별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하나 예를 들면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 해서 NCS 기반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이 있고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그리고 공채를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은 그 NCS 관련된 문제지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저도 이제 NCS 문제를 만들고 평가도 해봤지만은 역량이 안 되면 못 푸는, 시간이 없어서 못 풀어요. 그래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고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렇게 해서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이제 NCS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자, 채용 계율을 살펴보면은 일단은 정규직이냐 채용형 인턴이냐. 이 채용형 인턴이라고 하는 것은 인턴을 거쳐서 80% 이상 전환된다든지 70% 이상 전환되는 이런 것이죠. 대부분의 채용은 이렇게 채용형 인턴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턴은 꼭 필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채용에 있어서는 채용 분야 및 인원을 볼 수가 있겠고, 자, 채용 방식은 공개 경쟁이냐 제한 경쟁이냐, 채용 직급은 어떤 걸 뽑느냐,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는 살펴보는 것이죠. 월급은 얼마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을 살펴보면은 규정, 법률 등 지원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기본 항목이기 때문에 그냥 떨어뜨립니다. 저도 서류 심사 때 이 응시 자격 기본 조건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을 올리면은 나중에 문제가 돼요. 왜? 지원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는 응시 자격도 안 되는데 쟤를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이 됐다. 내가 합격할 걸 제가 합격된 것이다 라고 하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죠? 채용 비리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러한 응시 자격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어학 성적 기준 점수도 요구하는 곳도 있고 대부분 안 하는데 그렇게 많은 점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점수 이 정도만 있으면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뭐 과거처럼 뭐 950점 뭐 토익 뭐 최고 뭐 이런 게 아니고 뭐 600점 이상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650점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이하면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떨어집니다. 자, 이 우대사항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우대사항이 있는데도 놓쳐서 우대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관련 자격증이 있느냐, 이 관련 자격증은 아까 NCS 직무능력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 직무에 관련 조회하면은 직무 기술서 상에서 관련 자격증이 나옵니다. 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직무 분석 단계에서 자세하게 좀 할 겁니다. 법정 정책 사항에 따른 가점, 보온이라든지 지역 인재, 또 규정에 따른 가점 사항, 인턴 수료자, 또 뭐 어학사항, 직무별로 요구 여부 상의가 있죠. 이와 같이 가점이 되는 것을 미리 알면은 여러분들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전형 절차죠. 전형 절차. 자, 이건 NCS 기반인데 서류 전형, 필기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그 다음에 이제는 신원주의 및 신체검사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이 절차를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리 내가 지원을 준비한다라고 하면 미리 회사를 선택하면은 미리 그 회사의 어떤 채용 절차에 대해 나와요. 기업 분석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채용 절차대로 여러분들이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제출 서류 나와 있습니다. 필수하고 해당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뭐 기타 안내사항 같은 거 불이익이나 결격 사유 중 안내한다든지 기타 유의사항 이런 걸 자세히 읽어봐야지 또 이런 걸 읽지 않아서 그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 유의사항에 보면은 뭐 반드시 그 필기시험 볼 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라. 주민등록증이나 이제는 주민등록증과 뭐 수험표를 가지고 와라 이렇게 공고를 하는데, 근데 주민등록증을 안 갖고 오면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안 갖고 오면은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신분증을 안 갖고 오라고 했는데 시험을 보게 한다. 다른 사람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 경쟁자인데 채용 비리가 되는 것이죠. 왜 쟤만 봐줬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험표는 가끔 현장에서 없다고 하면 재발급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 안 해줄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이제 그래서 유의사항에 꼭 가지고 오라고 하면 꼭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브라인드 채용 단계별 구성에서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좀 해보면은, 자, 채용 분야, 이게 이제는 직무 기술서인 거죠. 직무 기술서. 채용 분야 사무 중에서 경영 회계 사무
총무 인사, 총무에서 총무 자산관리. 자, 자산관리자를 뽑는 겁니다. 사무에서. 그러면 전이 희사의 개요가 나오고, 그리고 전형 절차가 나오고, 능력 단위가 나옵니다. 능력 단위가 어떤 것이 능력을 있는 이런 거, 뭐 자산 목표 수립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자산 취득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준비를 하겠고, 직무 수행 내용이 어떤 내용을 수행을 할 것이고, 필요한 지식이 뭐고, 필요한 기술, 지식, 기술, 태도가 여기 돼 있죠. 요걸 중심으로 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직업기초 능력은 10가지 중에서 자원관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수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자원관리 능력, 대인관리 능력. 대개 5개 정도 나오는데 요건 6개나 되네요. 6가지. 예. 그래서 5가지 정도, 6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 자격증은 자산관리사, 공인중개사, 공인회계사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자격증은 해당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브랜드 채용 단계별 구성이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입사지원서는 인적사항, 자, 지원자 식별 및 관리하기엔 최소 정보만 기록한다. 자, 학교 교육, 직업 교육 및 기타 교육사항, 자격사항, 경험사항. 자, 직무 능력 소개에는 직무 경험 기술서가 있습니다. 자기 경험에 대해서 쭉 기술한 것이죠.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직무 관련 경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수행한 직무와 관련된 활동, 경험, 수행 내용 및 역할, 구체적인 행동, 주요 성과에 대한 작성. 이것도 스토리텔링으로 작성한 매우 좋은 기술서가 됩니다. 자기소개서는 자기소개서, 지원 동기, 뭐 인재상, 직무 적합성 이렇게 중심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브라인드 역량 중심과 브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